코로나19도 지나가고 날도 따뜻해지고 나들이 많이들 가시죠? 그러다 보면 지인들과 술 한잔 기울이기도 하는데요. 기분에 취해 마시다 보면 때때로 늦은 밤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시민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건지 현장 실사단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늦은 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병상에 누운 환자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보면 여느 응급실 풍경과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 저분은 어떤 환자분이신가요? 그 주치의 상태로 오시는 분이신데요. 아직 저희가 지금 머리 쪽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좀 확인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치 환자요? 이곳은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범죄,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치자를 병원으로 인계해 치료 및 보호하는 곳인데요. 서울에는 4곳, 전국에 총 19곳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고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면 이걸 음주를 했지만 환자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작년 주치자 신고만 97만 6천여 건, 근래 들어 가장 높습니다. 밤 10시 한 남성이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 실려왔는데요. 가만히 계셔도 앉아 계세요. 환자분 여기 어디 병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 모르겠어요. 네, 팔 들어보실까요? 전혀 여기 왼쪽도 들어보시고 왼쪽 팔도 들어보시고. 네, 자 오른발. 혹시 집에 가셔보신 발. 분이 어지럽거나 저분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일단 뭐 주치 상태로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오신 분이신데요. 다행히 상태가 위중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머리 CT를 좀 찍어볼 예정입니다. 취한 상태로 이송돼 온 환자들은 뇌출혈 위험이 커 CT 촬영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은 다쳐 오시는 것 같아요. 드물게 외상이 전혀 없는데도 머리 영상 검사랑 기본 검사 해보면 그 뇌출혈이 간혹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전혀 외상이 없는데도. 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는 주치자 신고 접수 후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주치자들이 이송되는데요. 두 번째로 응급실에 이송돼 온 환자. 머리를 받아주시고 머리를 가셔야 원래 미주신경 실신 있으시죠?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반 응급실 한켠에 마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엔 경찰관도 상주하고 있는데요. 주치자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주치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제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면서도 안전을 위협당할 때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다가도 다쳐가지고 아프니까 이제 뭐 진통제 놔달라고 뭔가 이거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쁜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들에 대한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잘 들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좀 폭력적으로 이거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구성원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 음주 문화 자체가 바뀌어서 만취자 자체가 줄어들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라는 데가 별도로 있는 줄 저는 네, 오늘 저 전혀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의료진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는 물론 경찰관이 한두 명 상주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응급의료센터라는 점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이 여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술에 취한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상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또 운영에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될 정도로 만취가 된 상태라면은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술이 취한 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수 어려울 없죠. 것 같은데 네. 돌려보내지는 경우도 있나요? 예,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치자가 의학적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의료진의 판단 하에 센터 입소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준이 사실은 어느 정도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따르면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만큼 위급한 주치자는 약 0.3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치군요.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09년 폐지된 주치자 안정실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서나 경찰본부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되 보호자 친화적 환경, 자해나 부상 방지 시설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경찰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요, 철저한 매뉴얼도 필요해서 경찰본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주치자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주치자 보호와 음주 사고 방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네,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네.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것은 뭐 다 자유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적당한 음주를 통해서 이 맞습니다. 사회 질서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한번 술 엄치 지내보는 목요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좋죠.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김준호 아나운서, 고란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